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대중음악 담당 기자, 대중음악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잉여사롱이라는 재밌는 코너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최대한 잉여롭고 아주 사롱에서 그냥 막 재밌게 B급으로 노는 재미를 선사해드리려고.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대중문화 인물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 하면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잉여사롱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끼리 재밌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멘트나 대본 같은 게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잉여사롱에 진행을 맡게 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와봤더니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 게 없어야지 내가 하겠다라고 딱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없어야 막 해요.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막 하라고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다음에는 뭐 좀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취조실. 그죠? 약간. 여기 이렇게 등만 달면 뭔가 이렇게 CG로 이렇게 등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음엔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와야겠습니다. 가서 제가 치면서. 그럼 제가 어디서 수갑을 구해와가지고. 사실은 뭐 또 얘기가 자꾸 새는데 뭐 얘기 새라고 사실은 이 밖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노트북 와서 치는 거 하는 얘기,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인터뷰를 가잖아요. 가수나 누구 가수 인터뷰 가서 인터뷰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수첩에 적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요. 뭐 다 적지 못하죠. 이게 중간중간에 기억할 만한 거, 중요한 얘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적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제 가수나 뮤지션이 놀라요. 왜 안 치시냐고. 왜 안 치냐고. 요즘은 다들 치던데요. 그래서 그 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취조받는 거 기분인 것 같고, 뭐 썩 그렇게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뭐 부득이하게 칠 필요가 있을 땐 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둘이 좀 대화를 하는 기분보다는 약간 진짜로 일방적으로 약간 취조하는 듯한 기분이 되고, 굉장히 오가는 질문과 대답이 딱딱해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짧게나마 이제 대중문화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짧게나마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노트북을 이제 치긴 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질문 하나 던져놓고 그럼 일단 아이 컨택이 없죠. 이제 눈 보고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서 치고 그거를 바로 그 템플릿이 있나 봐요. 뭔가 멘트만 쏙 끼워놔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송고하고. 맞아요. 인터뷰가 채 끝난 게 아닌데 기사가 막 올라와. 맞아요. 기자회견 진행 중인데 기사가 막 서랍국시처럼 올라오고 있어. 중간중간에 말 한마디를 끊어갖고. 옛날에 많이 활동하셨다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풍경이 좀 낯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최근에 조용필 씨 쇼케이스하고 기자간담회 다녀오셨나요? 그렇죠. 다녀왔어요. 가왕께서는 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쫙 즐비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앞에 한 무리의 기자들이 쫙 자리를 점거해 있고, 그 다음 줄에는 카메라들이 이제 ENG 영상 카메라들이 그 삼각대 위에 쫙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이제 기자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뒤에 앉았어요. 꽤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카메라 이거는 지금 싸이 때구나. 조용필이 쇼케이스 때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데서 해서 가리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카메라의 장막에 가려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뒤에 안 보이니까 질문을 받지를 못해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들만 질문을 하고. 근데 조용필 쇼케이스 기자회견 때는 그래도 거기 원래 공연장 자리여서 그거는 좀 괜찮았죠. 첫 쇼케이스여서 그런지 좀 긴장하셨는지 박자 한번 쳐주시고. 맞아. 첫 곡이 아마 어떻게 시작하죠? 그대가 이걸 첫 곡을 들어가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됐는데 굉장히 긴장. 그렇죠. 첫 소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대가 돌았으면 그런데 안 나와서 그 다음 소절이 처음에 우리는 이상하다, 사운드가 뭔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클로즈업이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당황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왕의 예. 당황하는 가왕의 얼굴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야 이게 또 생중계로 됐으니까 그죠. 사실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평소에 완벽을 기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속 실수도 하니까 아 가왕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예. 근데 음악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악이요.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가 운매를 맞을까봐 얘기를 편하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던졌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트는 그냥 하죠 뭐 그냥 질문을 많이 받아요. 조용필 19집의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음악을 조용필이 했다는 거를 이제 사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큽니다.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그냥 앨범 자체만 순수하게 보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앨범이 대단한 걸작이거나 뭐 이렇게 물론 요즘 나오는 그 반응, 뜨거운 반응은 당연히 조용필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만 조용필이 빠졌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까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일단 음반을 들어보면은 말하자면 웰메이드 음반이에요. 이제 뭐 사실 웰메이드 음반은 SM에서도 웰메이드 음반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뭐 외국의 유명한 작곡가들 대거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이제 쫙 하니까 그래갖고 이번 앨범 방식도 외국의 유명한 작곡가들이나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아서 뭐 몇백 곡 중에 결국 그 10곡인가를 추린 거거든요. 뭐 한 곡은 자작곡이니까 9곡을 추린 건데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른 곡이 잘 만든 곡이에요. 잘 빠진 곡이죠. 매끈하게. 그 곡을 뭐 아메리칸 아이돌 우승자가 뭐 바운스라든가 뭐 헬로 같은 거를 불렀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나름 빌보드 차트에서 꽤 좋은 성적을 얻을 만한 그런 곡인 거죠. 특히 뭐 헬로는 뭐 마룬5 내지는 마룬5 스타일을 추구하는 밴드가 외국의 어느 밴드 내지는 국내 어느 트렌디한 세련된 밴드가 불렀다 해도 어색한 정도. 사실 그런 음악들은 좀 시간을 오래 버티면서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한 5년 뒤, 10년 뒤에도 과연 이 노래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불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물론 조용필이 불렀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불리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조용필이 아니고 뭐 그냥 무명 가수 내지는 아니면 좀 인기가 있는 뭐 하다못해 소녀시대가 뭐 바운스를 불렀다 해도 어색함이 없는데 소녀시대가 바운스를 불렀어도 한 뭐 몇 년 뒤에는 별로 그렇게 소녀시대 가장 큰 히트곡 지도 사실은 요즘 잘 안 듣잖아요. 그 트랙 중에 가만 설렘이고 충전 뭐 이런 거 혹시 그건 다 좋은데 가사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까지는 제가 그냥 그러려는 얘기했는데 그 뻔하게 모르는 척 아는 척 빼지 말고 우리 솔직히가 부분을 부르시니까 살짝 얘 어르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충전이 필요해라는 일단 제목만 듣고 약간 그게 일렉트로닉한 곡이잖아요. 그걸 듣고 그 FX의 일렉트릭 쇼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노래 부분이 다른데 충전이 필요해 약간 그런 음에 약간 트로트적인 요소도 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창법을 얘기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바운스를 딱 들었을 때 이건 뭐 아이돌이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팝 스타일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조용필 씨 특유의 꺾기 창법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열어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변신을 했구나 하다가 그 창법을 들으면 그래도 조용필이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트랙 중에는 그 어떤 그런 꺾기라고는 비롯해 굉장히 억제하신 트랙들이 있어요. 네네네. 갑자기 곡 제목이 갑자기 또 이야기가 내가 카메라에 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잠시만 좀 오늘 뭐 얼마든지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면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요새 스마트폰이 이제 잘 돼 있어서 여기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전문가인 척하면서 편해졌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널 만나면 그 트랙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낮게 저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후렴부에 이제 고음이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비브라토도 안 쓰셨고 그렇다고 이제 뭐 꺾기를 쓰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던 작품을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죠. 이걸 굳이 조용필이 불러야 됐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꺾고 비브라토 안 쓰고 부를 거면 이거보다 더 잘 부를 수 있는 보컬리스트가 곡에 더 어울릴 만한 보컬리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명이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러니까 오히려 헬로우나 뭐 바운스 같은 곡에서 이렇게 꺾어주고 떨어주고 하는 특유의 창법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걸 자기 곡으로 소화를 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하실 필요는 있는데 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다 버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과도기적인 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 과도기적인 앨범이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공백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이 전에 발표한 18집 2003년이죠. 오버 더 레인보우. 예, 예. 엄청난 락 오페라 정말 대단히 막 야심차게 이제 준비해서 발표한 곡인 앨범인데 사실은 그렇게 빛을 많이 보지 예.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집과 비슷하거나 뭐 그런 식의 전철을 밟는다면은 새로 앨범을 다시 내기도 사실 그 다음 20집은 기약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뭐 그렇게 돼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최대한 이번 앨범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좀 화제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앨범 컨셉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해온 거랑 좀 달랐던 거죠. 사실은 데이빗 보위가 얼마 전에 컴백을 했잖아요. 데이빗 보위도 한 10년 만에 이제 컴백을 했는데, 데이빗 보위 컴백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제 그때 물론 조용필 컴백 전인데 그 새로운 발표 들고 나온 앨범을 보면은 그동안 데이빗 보위가 굉장히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했는데 뭐 댄스 음악까지 심지어는. 근데 그 걸어온 그 음악 여정들이 어떻게 보면 농축돼 있는 듯한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보위가 지금까지 내온 색깔을 농축한 데다가 거기다 연륜을 더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앨범에서. 그래서 조용필의 새 앨범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 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의외로 제 또래들이 조용필을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딱 30인데 조용필 곡을 한국이라도 완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수 본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 그렇죠. 아니면 1박 2일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게 1박 2일에 실리면서 갑자기 아니면은 뭐 여행을 떠나요 정도. 여행을 뭐 워낙에 떠나요. 많이 부르잖아요. 야구장에서도 많이 부르니까 예. 응원가로. 보이처럼 자신의 어떤 그 커리어를 다 응축한 것 같은 앨범을 냈을 때에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파급력하고 지금 한국 음반 시장에서 조용필 씨가 이때까지 모든 행로를 다 이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하고 딱 냈을 때하고는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 환경이 그런 생각도 그렇죠. 좀 뭐 들죠. 그런 부분이. 예. 저는 팬 문화에 예.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팬 문화와 뭐 사람들의 반응. 조용필 씨 팬클럽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몇 개 있잖아요. 유명한 게 뭐 미지의 세계도 있고 몇 개 있고, 항상 공연장 가면은 뭐 나이가 꽤 있으신 이제 좀 점잖아 뵈는 아주머니께서도 오빠 막 소리 지르면서 진짜 굉장히 뜨겁게 환호하거든요. 나이를 잊고 진짜 젊은 뭐 10대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앨범을 내고 했을 때도 대단한 팬덤,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저 같은 뭐 기자나 아니면 평론가가 됐든 이 신문의 시스템이 약간 독특해서 종합면, 뭐 종합 1면, 2면 뭐 이런 데는 이제 사회면이라든지 또는 뭐 인물면, 사람면에 갈 때는 C자를 붙이고 뭐 조용필 C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이제 다 조용필 씨 가면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최대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도록 조 씨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종합면에 기사를 쓰게 돼갖고 처음에 조용필 씨, 그다음에 조 씨는 이렇게 쭉 썼죠.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왜 조용필 씨에게 조 씨라고 부르냐?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이거 고쳐달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뭐 이래서 표기법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딱 보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무조건 조용필의 음반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약간 이제 좀 더 비판적인 시선을 보인다든지 이런 글에는 어김없이 댓글이 뭐 네가 음반을 만들어봐라 이런 거 네가 뭐 음악을 뭘 알아 이러면서 이런 글도 공격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 오늘 방송 댓글 안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댓글 코너를 아예 없애야 돼.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할 수는 없고 댓글은 안 보려고요. 인터넷 매체에 한 이제 거기 이제 뭐
편집장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내건 칼럼을 통해서 조용필 음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음악은 영 별론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좀 쫙 그냥 쓰고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이 10대 0 댓글들이 무조건 기자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가령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맞는 말 했네라는 댓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지금은 조용필은 뭔가 좀 비판하거나 까면은 안 될 것 같은 절대 존재가 된 듯한 약간 신석 불가침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좀 불편해요, 그게 사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원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다른 매체가 하나 있는데 2주째 글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조용필 관련 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저건 어땠어요? 우리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예. 조용필 관련 글 썼잖아요. 술탄 오브 더 TV. 아 근데 그거 관련해가 좀 그렇게 큰 말을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앨범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조용필 씨께서 워낙에 뭐 새로운 시대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워낙에 이제 또 락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라서 이번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니까 사실 뒤집어 생각하면 원래 대단한 분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근데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런 맥락을 또 잘 이제 충분히 읽어보지 못하고 뭐 제목만 본다든지 아니면 부분만 딱 보고 막 이제 댓글을 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 또 이제 그 한겨레에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셔서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포털에 기사가 넘어가도 그렇게까지 안 좋은 리플들은 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리플이 안 좋은 리플이 달리는 건 뭐냐면은 인터넷판으로 나가면은 네. 신문에는 요만하게 나가는 그 필자 사진이 얼굴 사진. 인터넷판에 이만하게 나가요. 진짜. 아니 특히나 모바일로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가로잖아요. 네. 보통 신문 사진은. 화면 꽉 차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데 필자 사진은 세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꽉 차네. 그러니까 리플이 뭐냐면은 리플들이 다 이 기자. 그러니까 요새 칼럼니스트는 외부 기고가 아닌 뭐 안 봐요. 그냥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네티즌들한테 기자한 거죠. 이 기자 또 지 얼굴 올렸어. 왜 네 사진이 조용필 사진보다 더 큰 건데?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야 그게. 그 댓글 본 것 같아요. 그 글에 대해서 댓글들이 어떻게 달릴까 이렇게 봤는데 그 글에 대한 내용보다 진짜 그 사진에 대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사진 위에 이렇게 터번을 그렸어요. 망가져 보자고. 맞아요. 터번을 이렇게 네. 돌고 있죠. 아 근데 그 사진이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지. 그 댓글도 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얼굴 사진에 옷이 합칠까지 했네 이러면서 뭐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 막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터번 그린 거 말고는 뽀샵질을 한 게 없어요. 그 사진은 언제 사진인가요? 그 사진이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이었던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머리로 나와서 그 정도 머리가 길 때까지 딱 고기간 동안 이제 찍었던 사진인 거고 뭐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글쓰기 시작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뭐 발로 뛰는 분들도 많겠지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끼니 제때 못 먹다가 이제 그럼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 폭식하면 위가 늘고 위가 늘면 밤새 또 마감하다 보면 또 배가 고프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예, 제가 이게 만약에 정규 편성이 돼서 계속 쭉 나가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언제 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리기 전까지 한번 그 사진에 있는 상태로까지 돌아가는 것도 이제 다이어트 시도. 매주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마 매주 보시면 눈치 못 채실 거. 어쨌든 이 조용필 이번 앨범이나 지금 현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뭐 아까는 음악만 따로 떼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음악을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뮤지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음악을 했는지와 또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다 아우러져서 이게 하나로 이게 움직이는 거지 대중음악이라는 게 절대 음악 따로 뭐 뮤지션 따로 팬 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심각하게 막 또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즐겁게 이제 하고 굉장히 행복한 영상인 거죠. 그래요. 사실. 그리고 20집도 기다리고 행복하게 공연 가서 즐기고 놀고 그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또 뭐 어제 방송 보니까 뭐 어디 나와서 이제 뭐 신화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목표가 뭐 조용필 선배님이 최근 그러셨던 것처럼 뭐
역시 조용필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음. 우리도 앞으로 10년, 20년 더 활동을 해서 역시 신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조용필 씨를 약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훈훈한 마무리가 되네. 그러니까 지금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시죠. 왜냐하면은 이 댓글이 무서워. 아무리 팟캐스트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훈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자, 여기다 이제, 이제 그 뭔가 블러라거나 모자이크를 쳐주시고 이렇게 자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조용필 가왕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첫 회? 재밌었나요?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길을 찾아가네요. 또 길을 찾아가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찾아갔다고 우리는 포장을 재밌었어요. 하죠, 우리는 포장을. 재밌었어요. 우리가 뭐, 재밌었으면 된 거지 뭐. 그러게. 네. 듣는 분도 재밌어야 되는데 뭐 차차 이제 나름 재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우린 재밌었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 뭔 주제 할까 다음에는? 글쎄요, 근데 또 지금 정해놓고 일주일 사이에 모는 게 더 늦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네.